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에 폴란드와 한국은 전차와 장갑병원 수송차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은 유로사토리 2022에서 K2PL 개발과 제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는 울프 프로그램에 제한된 K2PL 외에 K2 전차도 수백 대를 조달하기 위해 현대로템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하여 K2PL을 폴란드 내에서 제조할 수 있을 때까지 K2를 도입해 운영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의 울프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레오파드 2PL과 2A5의 업그레이드까지 커버하고 있어 폴란드의 잠재적인 전차 수요는 700대에서 800대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 숫자조차 군대의 규모를 최소 2배로 늘려야 한다는 폴란드의 새 국방법이 제정되기 전의 이야기여서 폴란드가 조달할 전차 대수는 새로운 국방법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폴란드제 부품을 채용하고 장갑을 강화하며 약 10톤의 중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륜 추가 및 액티브 방호 시스템 장착 등 폴란드를 위해 일부를 변경한 K2PL을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폴란드 국방부에 제안했기 때문에 K2PL 조달까지는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 국방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외신들은 독일 라인메탈이 유로사토리에서 공개한 KF-51 펜서를 폴란드의 차기 전차로 밀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라인메탈이 폴란드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S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약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프랑스군의 르클레르와 독일 레오파드2를 대체할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MGCS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의 넥스터와 레오파드 전차를 제조하는 독일 KMW를 결합하여 KNDS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라인메탈도 MGC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KNDS가 MGCS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자 라인메탈은 MGCS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지위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라인메탈은 2030년대 중반에야 등장하는 MGCS 전차보다 빠른 시기에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여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전차의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보여 라인메탈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외신들은 라인메탈의 주요 타겟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한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스펙 이외의 부분을 지금부터 협의해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막 개발되어 운용 실적이 없으며 또한 당장 실전에서 전차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KF-51 펜서를 도입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라인메탈이 유로사토리에서 공개한 KF-51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지 아니면 MGCS에 통합될 것인지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로사토리에 출품 중인 레드백에 대해서도 폴란드 이외의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 유럽 국가들은 대전차 무기 보호 능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 등 화학에너지탄을 무력화하는 액티브 방호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와 단열 기술로 열상 감시 장비 및 열 추정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솔라 시그마 실드 및 시스루 장갑 개념을 구현해 상황 인식을 확장시키는 아이언 비전을 갖춘 레드백은 라인메탈의 링스와 함께 이번 유로사토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 육군과 독일 육군 모두 M1A2 CSEPV3와 레오파드 A7에 이스라엘제 APS 트로피를 도입했고 미 육군도 M2 브래들리에 트로피보다 가벼운 이스라엘제 APS인 이언 피스트를 도입해 테스트하는 중이며 차기 보병 전투차의 중량도 레드백이나 링스와 같은 40톤에서 50톤급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량 프로그램 책임자가 언급하고 있어 서방 세계의 보병 전투차의 중장갑화와 APS 장비는 필수 요건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레드백과 링스를 실제 비교 검토한 호주 육군의 결과에 따라 레드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관련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미국의 무인기 기술 유출을 두려워해 우크라이나의 MQ-1C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초에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헬파이어를 탑재할 수 있는 MQ-1C 매각을 계획했으나 미 국방부 국방안보국은 MQ-1C에 탑재된 센서 시스템이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MQ-9 조달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4월경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너럴 아토믹스 관계자는 터키의 TB2와 같은 소형 UCAV에는 없는 높은 공격력과 전장 인식력 확장력을 MQ-9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은 무인기 조종이나 운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MQ-9 운용에 필요한 훈련도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6월경에 판매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MQ-9보다 소형 UAV인 MQ-1C이며 며칠 안에 MQ-1C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위해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국방안보국이 MQ-1C에 탑재된 센서 시스템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이 계획은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로이터 통신은 MQ-1C에 탑재되는 센서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미 국방부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며 미국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기도 긴급시에 조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미가 없고 기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TB2와 같은 융통성이 뛰어난 무기가 긴급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MQ-1C와 TB2를 비교해 기술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고급 기술을 탑재한 MQ-1C보다는 기술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긴급시에 바로 구입할 수 있는 TB2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터키가 TB2에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레이저 유도폭탄인 보조크의 양산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의 방위산업연구기관은 지난 6월 4일에 TB2에 통합 가능한 새로운 레이저 유도폭탄인 보조크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산 UCAV는 유인기에 사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폭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인기의 기체 크기가 다른 무인 공격기에 비해 큽니다. 반면 바이렉탈 TB2를 비롯한 터키제 UCAV는 터키의 로켓산이 개발한 소형 정밀 유도 무기인 MAM을 채택해 기체 크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B2는 대인 및 경장갑 차량을 공격하기 위한 MAMC와 주력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MAML을 사용하지만 터키는 TB2의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왔습니다. 터키 방위산업연구개발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레이저 유도폭탄 보조크는 중량은 16kg이며 최대 도달 범위는 9km로 탄두는 관통탄두나 파편형 탄두 등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크의 최대 사거리는 8km의 사거리를 가진 MAMC와 15km의 사거리를 가진 MAML의 중간에 해당합니다. 터키 방위산업연구개발연구소 관계자는 MAML을 TB2에 장착하면 4발밖에 탑재할 수 없지만 보조크는 6발을 탑재할 수 있어 공격 기회가 2회 늘어나는 것은 운용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했으며 양산될 보조크는 최대 사거리가 15km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크가 전차 공격 시에 MAML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격 수단의 다양화는 TB2 운용국이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참고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터키제 UCAV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전쟁에서 터키산 무인기들이 활약을 보이자 미국 방위산업 매체들도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터키제 UCAV나 TB2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터키의 렌타테크사는 적방공망 제압에 특화된 배회형 탄약인 카르가를 공개했으며 이 배회형 탄약은 터키군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여 사용 중인 하피를 대체하는 무인기인 것 같습니다. 유인기나 무인기에서 발사하는 방식의 배회형 탄약은 여러 기업이 발표하고 있지만 실용화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만약 터키의 렌타테크사가 실용화에 성공했다면 TB2를 포함한 터키제 UCAV의 공격 수단에 배회형 탄약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보조크 미사일과 배회형 탄약이 터키산 무인기에 합쳐지게 된다면 앞으로 터키산 무인 공격기는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